서 변호사님. 예. 그런데 이 사건의 전개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검언 유착 사건, 사실은 이제 검언 유착이 아니고 채널A 사건이죠. 예. 일종의 정치 공작, 그렇죠. 기획 수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 편지 자체를 김봉현이가 썼다기보다는 과거 채널A 사건 때도 그런 것처럼 뭔가 그 각본을 짜고 시나리오를 그걸 감독하는 사람이 어딘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봉현이가 그걸 자필로 일부러 썼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쓰라고 코치도 해주면서 해가지고 그게 이제 딱 결정적인 때 터트리려고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에 배우가요. 저는 김봉현이가 로비한 사람들 많잖아요. 김봉현이가요. 지금은 이게 뭐 야당하고 윤석열 사람 공격하잖아. 근데 김봉현이가 옛날에 후배한테 보낸 문자가 있어요. 그 문자가 보면 전라도 사투리로 야 내가 이게 형님이 어디 돈 아끼는 거 봤냐? 그렇지. 그러면서 이게 민정실과 금감원이 내 손아귀에 있다. 그때는 다 내 사람이라, 내 사람. 그러니까 청와대 민정실하고 금감원이 내 사람인데 지금 문건 보면 야당하고 윤석열 사당이 다 내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앞뒤가 완전 안 맞잖아요.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 이 문건 공작 있잖아요. 이 배후에는 검사는 정치검찰, 윤석열 사단이 아니고 일부 추미애 애완견들 정치검찰하고 그다음에 법무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덮으려는 권력 있잖아요. 조사받은 사람들, 아까 기동민, 김영춘, 뭐 관계는 많잖아요. 이런 이게 그 권력자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배후에서 김봉현을 펌프질 해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프레임 바꿔서 같이 한번 살아보자. 저는 배후에 그런 권력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저는 검찰 내 추미애 라인, 소위 말해서 법무부의 뭐 검찰국장을 필요로 해서 몇몇 인사들은 뭐 대표적으로 언론에서도 추미애 라인이라고 찍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내부에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뭔가 이런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밖에 있는 거 아니냐. 지난번 채널A 사건 때도 뭐 그것이 확고하게 드러난 건 아닙니다만은 뭐 최강욱이라든가 무슨 황희석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뭐 법무장관이니 뭐네 뭐 이런 소리들이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 정치적 기획 이런 것은 현직에 있는 검사들은 좀 하기 어렵고 그것은 실질적으로 뒷받침을 해주고 외부에 뭔가 민주당이든 그렇죠. 아니면 청와대든 그런 쪽에서 이 사건이 말하자면 권력비리 수사로 윤 총장이 다시 살아나는 계기로 삼는다 하면 자기들은 정권 끝장이라고 보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 내년 재보선 지금 코앞에 닥쳤고 그거 결과에 따라서는 대선까지도 자칫하면 망한다. 이런 위기의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이 모든 공작은요. 저는 그 공작에 뭐 보통은 이제 그 정치검찰 있잖아요. 예. 추미애도 그 펌프질 하니까 추미애 라인에 정치검찰하고 그다음에 이 금감원하고 그다음에 청와대 있잖아. 민정. 이게 삼각 커넥션을 봐야 되고 결국에 모든 옵티머스하고 라임 있잖아요. 이 두 개를 다 조정하는 거는 청와대 민정으로 봐야죠. 청와대 민정에 있는 옵티머스도 이진아부터 그 뽑아준 이광철 지금 이게 민정비서관 아닙니까? 이진아 행정관은 이광철이가 뽑은 걸로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와 있대요. 김조은하고도 친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민정에서 모든 검찰을 갖다가 지휘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추미애 법무라든지 남부의 그 애완견들 좀 몇 명 가담하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아까 조사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 의원들. 그 사람들이 가담한 이런 커넥션이 아닌가. 어떻게 뭐 김봉현이가 이걸 혼자서 그게 말 용어들이 안 맞잖아요. 전혀 안 이런 게 저는 공작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관심을 끄는 것은 윤석열과 추미애가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싸움, 사활을 건 싸움을 지금 시작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총장도 지난번 채널A 사건 때는 수사 지휘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번 경우는 추미애가 별도 수사 주체와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수사 지휘권을 뺏어버리고 자기가 수사 지휘를 직접 내려가지고 무슨 특별수사단이라든가 이런 걸 구성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남부지검 수사팀은 못 믿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건 상황이 전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 추미애가요.
윤석열을 죽이는 게 이제 세 가지 방향으로 지금 죽이고 있어요. 세 가지로. 자, 첫째는 이제 그 수사팀을 교체해서 지휘권 박탈하는 거 하나 있죠. 예, 그렇죠. 이거는 이게 본인이 그랬잖아. 아니, 수사팀을 지금 다 교체가 자기 입맛에 맞는 애완견 검사로 채우면서 윤석열이 손대. 이거야말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수사팀 교체가 지휘권 박탈하는 게 하나, 죽이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감찰 들어갈 것 같아요. 그때는 이게 그 수사권 지휘권만 배제했잖아, 한동훈 때. 예. 근데 이번에는 윤석열을 직접 감찰한다. 이게 지금 기자들의 다수 분위기입니다. 아, 그래요. 왜? 윤석열이 그런데 그 수사와 보고를 계속 받고도 야당하고 검찰 의혹은 뭉개버렸다. 이런 게 의혹이 있다고 법무부가 아예 뭐 노골적으로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감찰 안 할 수 없거든요. 네. 감찰하면 해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두 번째 감찰한다. 야, 요걸로 이게 그러네. 두 번째 죽이는 게 하나 있고요. 예, 그러네. 그다음에 오늘 또 국감 오전에 보십시오. 네. 보니까 이게 벌써 야 라임에 뭐 돈 들어간 게 어떤 게 윤석열 장모회사 뭐 그때 왜 장고정 내준 거 있죠. 예. 이런 게 관계사가 어떠냐 이러면서 막 김용민가 떠들고 있더라고요. 결국 항상 그 장모하고 부인 이걸 이게 계속 치는 거예요. 이번에 라임하고 이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결국 이제 기존에 하던 장모와 부인을 라임이든 옵티머스 연결시키 가지고 치는 이런 게 세 가지 루트로 이번에는 추미애가요 확실하게 윤석열 이번에 짓밟아서 안 주긴 하면 이제 위험하다. 왜? 내가 나가면 추미애가 나가면 누가 윤석열을 상대하냐? 후임 법무부장이 없잖아요. 근데 확실하게 밟으려고 세 가지로 공개하고 있어요. 권력 핵심에서 네가 나가기 전에 추미애한테 확실히 윤석열은 정리해라. 이런 오다가 내려왔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이게 처음 볼 때는 정권의 그 청와대 의도는요. 처음에는 이게 공수처를 어떻게든 밀어붙이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잘 그래서 안 이제 되고 있어. 공수처만 되면 예. 이제 추미애 나가도 공수처 가지고 윤석열이 죽이면 되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이번 사건 있잖아요. 요거. 예. 요걸 이게 또 공수처 1호 사건 가져가야 된다 하잖아요. 근데 지금 공수처가 마음대로 통과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수처가 안 되니 예. 청와대에서 이게 작전을 바꿔서 이제는 이게 윤석열이 잘려야 되겠다. 윤석열을 잘려야 되겠다. 추미애가 있는 동안. 또한 근데 문재인가 추미애는 안면 몰수 아닙니까? 문재인이가 직접 딱 해임하면 그 국민의 저항과 윤석열이 정치적으로 키워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보고 야 네가 좀 악역을 담당해서 네 손에 피를 묻히라. 어차피 베린 몸. 그러니까 결국 네가 좀 토끼까지 잡아주라. 나중에 뭐 어떻게 될 값에 토사구팽 물론 추미애 당하겠지만 이런 식의 어떤 전략을 바꿔서 이번에는 전부 기자들 제가 조중동만 본 게 아니고요. 방송하면서 이게 다른 좌파 쪽에 있잖아요. 경향신문. 이런 게 기자들하고도 좀 통화를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감찰이 직접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네요. 감찰까지 들어오면 그냥 이게 두기는 좀 어렵다. 이런 이제 여론이 많아요. 지금 언론계에서. 그러니까 추미애가 올 연말 전후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지금 서울시장의 경선에 뭐 후보는 그 이후 문제고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도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윤석열을 그대로 놔두고 나갈 경우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추미애만큼 안면 몰쏘고 이렇게 일을 밀어붙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는 뭐 지금 이성윤 정도 있어가지고는 추미애가 지금 받쳐주니까 힘을 쓰는 거지. 추미애 없어져 버리면 윤석열이가 그냥 꽉 쥐어볼 거 뻔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봐도. 그러니까 그 전에 정리. 그렇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결국에 정리해 보면요. 우리가 이게 뭐 여우 피하니까 호랑이 만난다 말이죠. 옛날에 조국이요. 조국이는 이게 정치도 잘 모르잖아요. 추미애처럼 뭐 당대표나 뭐 4선 5선 국회의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조국이는 게 여우인데 여우를 피하는 게 추미애 어떻게 보면 미친 호랑이를 좀 만난 것처럼 호랑이 만났잖아. 근데 추미애가 물러나면 호랑이보다 더 큰 무서운 동물이 있습니까? 호랑이가 밀림에서 제일 높잖아. 그럼 지금 다음에 그런다는 게 최강욱이에요. 최강욱이 기소가 지금 2건 되고 이번에 공직선거법 허위로 4시간 공소시효 남기고 기소됐잖아. 깜냥이 안 돼. 한마디로 이게 그 최강욱이는 뭐 고양이 정도? 애완견 고양이나 뭐 토끼도 아니고 따라서 이게 그 후임자가 없어요. 최강욱이 황희석인데 누가 있어요? 뭐 김종민이 하겠어요? 할 사람이 없잖아요. 김용민이 하겠어요? 김남국이 하겠어요? 할 사람이 없어요.
뭐 따라서 박범계 정도 뭐 거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범계는 이게 그 추미애처럼 뻔뻔 그렇게 못합니다. 그 정도는 못하죠. 예. 그 정도로 추미애는 이게 얼굴에 철판을 깔았잖아요. 그 박범계도 뻔뻔하긴 한데 추미애하고는 거기에 비교가 안 비하면- 되죠.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윤석열 정리한다 이렇게 지금 다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윤석열도 이번의 경우는 넉넉히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이제 사활을 건다. 윤석열 총장도 이제 내년 7월이니까 많이 안 남았어요. 뭔가 승부수를 이제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뭐 걸든 안 걸든 본인이 최악의 궁지에 몰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미하는 걸로 보면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법무부에서 추미애 그런 법무부를 겨냥해서 중상모략, 허위사실 공포 이거야말로 과거에 있었던 전례가 없는 아주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추미애를 직접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변명이 아까 제가 추미애가 윤석열 죽이는 게 세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예. 지휘권 배제하고, 그다음에 감찰하고, 그다음에 부모하고, 처하고, 장모 세 개잖아요. 근데 윤석열의 저는 반격도 그러니까요. 엄청나다 봅니다. 그게 자, 제일 윤석열의 반격은요. 일단은 이제 그 극단적으로는 추미애하고 공보관 예. 이걸 이렇게 명예훼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명예훼손. 허위 사실로 이게 그 명예훼손으로 수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명백하게 아무 근거도 없잖아요. 보고엔 증거, 보고 체계에 있어야 되잖아. 아무 근거 없이 했으면 저는 아마 사상 초유로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의 공보관이라든지 조사하는 이게 윤석열의 반격 카드가 하나 있고요. 거기서 잠깐 궁금한 것은 만약 이렇게 수사를 하겠다 하더라도 지금 뭐 대검도 그렇고 뭐 중앙지검도 그렇고 다 애양건 검사들인데 본인이 직접 수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면 수사를 내가 해야겠다 하면은. 그거는요. 지금 이게 검찰이 원래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이 훨씬 많고요. 훨씬. 제가 이게 8대1 아니면 9대1 했잖아요. 훨씬 많고 또 이게 이번에 이 사건 터지면서 약간 눈치 보던 또 이게 중도에 뭐 눈치 보던 비겁한 사람들 있잖아, 검사들. 많이 이게 윤석열 쪽으로 많이 돌았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윤석열이 총대 메고 앞으로 이게 나서면 그 검사 다른 사람이 많거든요. 그 검사들 통해서 수사하면 되는 거니까 얼마든지 뭐 수사할 검사 많아요. 수사 제대로 하고 옷 벗겠다 하면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뭐 얼마든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이게 기존에 게 많이 늘었어요. 기존에 고발당이 한 22건 된다 했죠. 예. 근데 그 후에요. 그 후에 고발당한 게 또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추미애가 이게 자기 집 앞에 기자 있잖아. 사진 올려가지고 좌표 찍은 거 있죠. 이것도 이게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이 당해 있고요. 그 외에도 이게 뭐 우리 김경률 회계사가 또 이게 보상에 대해서 직권남용권도 고소당한 게 지금 하나하나 계속 매를 벌고 있잖아요. 예. 이런 수사를 이게 철저하게 지시하면서 최강욱이 보세요. 4시간 남기고 기소하잖아요. 이게 총장의 힘입니다. 이게 이승윤이 못 막았잖아. 이승윤이가 못 막았잖아요. 최강욱이를. 그래서 저는 기존에 그 고소 당한 것부터 추가 고소 당한 거 20몇 건 있잖아. 이걸 이게 철저하게 지시하는 이게 두 번째 반격 카드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윤석열 총장이 결단한다면 전격적으로 이게 이번에 20일에 특감하죠. 예. 20일 날. 예, 특감. 바로 이게 저는 대검 특감 아니 국감이 있죠. 예. 국감. 오히려 이게 저는 특검 수용까지도 가능성이 있다고.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싸워서 내 수사도 안 믿고 추미애니도 못 믿겠다. 그렇다면 이게 아예 중립적인 수사 특검에 맡겨버리자. 이거는 이게 이렇게 되면 추미애가 명분이 없어요. 지금 이게 야당부터 언론이 다 특검해라 다 하잖아요. 예. 저는 윤석열 총장이 특검을 수용하거나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다. 이게 지금 20일 대검에서 20일 국감에 국감에서. 예. 그러면 이게 그러네요. 추미애는 완전히 뭐 닥쳤던 게 자기가 팀을 구성하려 했는데 윤석열이가 특검하자. 나도 안 할 테니까 추미애 손 떼. 서로 그럼 이게 손대자. 국민들이 100% 윤석열 지지할 거 아닙니까? 야당부터 지금 언론이 전부 특검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저는 마지막 반격 카드다. 이래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오늘 정식으로 특검을 여당 측에 제안을 했더라고요. 지금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이 저렇게 마카파식으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런 수사기관한테 맡기는 것이 순리가 아니냐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주호영 또 원내대표도 만약 이런 특검도
수용하지 않고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갈 경우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 그런 입장이고 민주당에서 지금 때 만난 것 아닙니까? 때 만난 것도 아니죠. 자기들도 뭐 거기에 한 발을 쓱 끼워 놓고 있으니까 역대급 폭로전이 벌어졌다 하면서 지금 김봉현 얘기가 나오자마자 살판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정치권도 만만치 않은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 야당은요, 저는 주호영 입에서 장애투쟁, 예. 아주 이게 저는 반갑더라고요. 이제까지 뭐 이게 단시간에 삭발을 해, 장애투쟁 안 해. 투쟁할 때 해야죠. 이런 게 옵티머스 라임은 수천 명의 피해자가 피눈물 흘리면서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잖아. 이런 걸 이렇게 특검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여론이 특검 좋을 때 강하게 밀어붙여요. 장애투쟁 아니라 뭐 단식이든 아니면 이게 의원직 사태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특검을 관철시키야 된다. 지금 물 들어올 때 배를 띄워야 해요. 제가 언론 보니까 조중동뿐만 아니라 경향신문이나 다른 데서도 서울신문 특검 이야기를 다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윤석열도 잘하면 이게 특검으로 승부수를 야 추미애 손대. 왜 윤석열은 특검에도 꿀릴 게 하나도 없어. 꿀릴 게. 뭐 자기는 있겠어요? 하나도 잘못된 게 없잖아요. 예. 근데 저는 권력들은 다르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번에 야당이 제대로 투쟁해서 반드시 이 특검을 관철시키게 되고 뭐 재밌는 게 좀 이따 하겠지만 옵티머스의 김경협인가? 예. 기재위 국회의원 있잖아. 야, 자기도 이게 1억 투자해가지고 환수했잖아. 예. 자기가 이게 주호영이하고 특검, 자기도 그래, 특검 해가지고 자기 무죄면 주호영이 보고 의원직 사퇴라고 맞으면 자기 사퇴할 테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물귀신 작전인데, 김경협이도 특검 이야기 했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특검이 이럴 때 하면 특검 언제 씁니까? 가야 된다 봐요. 이번에. 그래서 뭐 상사를 특검법도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네. 이 정권 들어서는 특검이라고 하면 그냥 아주 그냥 손사래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뭔가 구린 데가 있고 꿀린 데가 있으면 안 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명분도 있고 여론도 뒷받침을 해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정권이 워낙 하는 것을 보면은 그런 걸 안 주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특검이라는 것은 결국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하고 다수당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인 여당이 오케이가 안 되면 이것도 안 되는 건데 과연 내년 재보선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특검을 수용할까 하는 저는 의구심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수용은 안 하겠죠. 그래서 제가 장애투쟁이든 의원직 총선 때든 이게 모든 걸 걸고 싸워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특검이 안 되면 추미애가 수사팀 새로 만든다 했죠. 그럼 이게 어디 오느냐? 중앙지검 옵니다. 이성윤이 안 옵니다. 왜냐면 이게 남부가 못 믿잖아. 그럼 이게 사건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남부에. 옛날에 옵티머스도 남부가 해야 되는 걸 이성윤이가 야, 내가 할게. 이렇게 가져가지고 다 은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추미애 라임도 이게 남부에서 중앙지검 이성윤이 권력의 개한테 가져가지고 수사하면 이게 국민이 누가 믿겠어요? 예. 이성윤이 수사한 걸 누가 믿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따라서 저는 특검이 최선이고요. 만약에 안 한다면 특임 검사를 구성하는 데 특별수사본부. 요거는 이게 추미애하고 윤석열이 합의하는 게잖아요. 예. 둘이 합의하는 팀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추미애가 일방적으로 하거나 뭐 윤석열도 일방적으로 뭐 할 수는 없지만 따라서 이게 저는 추미애와 윤석열이 합의하는 특별수사본부나 아니면 이게 더 좋은 거는 특검 이걸 통해서 이게 규명해야 된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뭐 전적으로 동감을 표명을 하는데 특검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추미애 마음대로 어디 지정을 해갖고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것은 어떤 국민도 그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믿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동부지검 추미애 아들 수사 결과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이 사태와 관련해서 제가 꼭 하나 그 방송에 강조하고 싶은 게요. 지금 이제 막 법무부하고 윤석열 싸우다 보니까 또 이게 본질이 쏙 들어가 버렸죠. 그게 제일 지금 이게 본질이 지금 옵티머스 라임이에요. 지금 이게 강기정이가요. 적반하장으로 성명불상의 변호사, 성명불상의 정치인이잖아요. 고발했어요. 오히려 자기가 적반하장으로 아까 이게 문건에 나오는 성명불상 변호사 있잖아. 또 이게 그 수억 받았다는 뭐 성명불상 정치인 있잖아, 야당. 이거를 이게 성명불상 해가 고발을 했고요. 지금 검찰에서 뭐 GPS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강계정의 위치를 추적하는 게 GPS잖아요. 그래서는 윤석열하고 추미애가 싸우는 것 때문에 수사의 본류가 멈춰서는 안 된다. 이 말은요, 걔는 지지도에 기차는 가야 됩니다. 이 말은 이게 추미애라는
법무부 또 이 애완견 개가 짓는 거예요. 추미애가 짓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윤석열이 원래 수사 철저하게 해라. 라임하고 옵티머스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그대로 진행해야 됩니다. 저는 둘이는 싸우고 어떻게 하든 뭐 서로 팀을 감찰하든 말든 그런 게 또 다른 문제고요. 정말 원래 본류 있잖아요. 옵티머스하고 라임이 권력형 게이트 있잖아요. 청와대부터. 이 수사는 목적지까지 귀찮게 달려가야 된다. 이 말씀을 꼭 강조합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이고요. 여권, 특히 운동권들이 잘하는 게 사건을 사건으로 덮고 이슈를 이슈로 덮는 그런 데는 아주 달인들, 귀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추미애가 윤석열을 치는 방법으로 이슈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라임 옵티머스를 싹 그냥 수면 아래로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시청자들이든가 국민들이 깜빡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임 사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시청자들이 이해할 만큼 서 변호사께서 설명을 해드린 것 같고 그러면 옵티머스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물 한 컵 드십시다. 목이 마르네. 요거